트로트를 좋아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피 말리는 예매 전쟁에 뛰어들었고 마침내 기적처럼 2장의 티켓을 예매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설렘과 뿌듯함은 사라지고 그 귀한 티켓은 가슴을 후벼 파는 배신의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어느 날 오후 2시 선영은 컴퓨터 앞에서 긴장한 채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대기 중 18,472명이라는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죠. 미스터 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 예매가 시작된 지 벌써 30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보고 싶어 하시는데. 선영은 지난달부터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공연을 기다리셨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70이 넘은 시어머니는 요즘 미스터 트롯 가수들의 노래를 매일같이 듣고 계셨거든요. 특히 젊은 가수들의 무대를 보면서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TV를 틀어서 트롯 방송을 찾으시고 설거지를 하실 때도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시곤 했어요. 이번에는 꼭 구해야 해.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선영은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어요. 사실 인터넷 예매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미스터 트롯 콘서트는 워낙 인기가 높아서 티켓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들었거든요. 지난주부터 미리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할 카드도 준비해놨어요. 대기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15,000명, 12,000명, 10,000명. 선영의 심장도 덩달아 빨라졌죠. 혹시 자기 차례가 되기 전에 매진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제발, 제발이요. 어머니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요. 선영은 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선영아, 그 가수들 실제로 보면 얼마나 멋질까? TV로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하시면서 정말 꿈꾸는 표정이셨어요. 8,000명, 6,000명, 5,000명. 드디어 4자리 숫자가 나타났어요. 선영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기다렸죠. 다른 창을 열어볼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혹시 순서를 놓칠까 봐서요. 2,000명, 1,500명. 이제 정말 가까워졌어요. 선영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는 차 소리도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오직 화면의 숫자만 보였어요. 아, 이제 정말 몇 분 안 남았네. 선영은 목이 바싹 말랐어요.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300명, 200명, 100명. 드디어 선영 차례가 되었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좌석 선택 페이지가 나타났죠. 선영은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긴장하며 좌석을 살펴봤어요. 아직 좋은 자리가 남아있네. 다행히 시야가 좋은 1층 중앙 좌석 2자리가 남아있었어요. 무대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은 딱 좋은 위치였죠. 선영은 재빨리 그 자리를 선택하고 결제 버튼을 눌렀어요. 결제 중.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마지막 순간에 오류가 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드디어 결제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타났어요. 성공. 선영은 작은 소리로 환호했어요. 22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죠. 시어머니의 기쁜 얼굴을 상상하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예매 확인 메일도 바로 왔고 티켓 정보도 제대로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선영은 컴퓨터 화면을 프린트해서 시어머니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공연 날짜, 시간, 좌석 번호까지 모든 정보가 적혀 있었죠.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고 계셨어요. 오후 드라마 시간이라 거실이 조용했죠. 선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어머니, 티켓 구했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드라마에서 눈을 떼고 선영을 쳐다보셨어요. 정말? 선영아, 고생 많았구나. 그런데 괜찮겠니? 비싸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드러났죠.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모습 보는 게 더 좋은걸요. 이건 어머니랑 꼭 같이 봐야지. 선영은 활짝 웃으며 프린트한 종이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안경을 쓰시고 종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셨죠. 어머, 1층이네. 이런 좋은 자리를. 선영아, 정말 고마워. 1층 중앙이에요. 무대가 잘 보일 거예요. 시어머니는 종이를 들고 계시면서 자꾸 들여다보셨어요. 마치 보물을 본 것처럼 소중히 다루시는 모습이었죠. 70평생 살아오시면서 이런 공연을 보러 갈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 테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태수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죠.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것 같았어요. 선영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미스터 트롯 콘서트 티켓 구했어. 태수는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뭔가 표정이 미묘했어요. 무관심한 듯 하면서도 순간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아, 그래. 비쌌겠네. 1층 좌석이야. 22만 원 좀 넘었어. 22만 원? 그래.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태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선영이 보기에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반응이 좀 이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정말 고마워. 나 같은 늙은이 생각해줘서. 눈물이 다 나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당연한 거예요. 선영은 시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따뜻한지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표현을 많이 하지 않으시지만 이런 순간에는 정말 고마운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죠. 태수는 거실을 지나가면서 잠깐 종이를 보더니 말했어요. 12월 15일이네. 꽤 늦은 시간이고.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밤 공연이라. 괜찮아. 요즘 밤에도 잘 안 자는데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는 표정이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설레하시는 모습이 정말 예뻤죠. 그런데 선영은 태수가 티켓을 볼 때 잠깐 스쳐간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생각에 잠기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금세 평소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유독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저녁 준비를 도와주시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리셨죠. 평소에 좋아하시는 트롯 가수들의 노래였어요. 선영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어떤 가수가 제일 좋으세요? 글쎄, 다 좋지만 젊은 가수들이 정말 잘하더라고. 옛날 노래도 새롭게 불러주고 실제로 보면 얼마나 멋질까? 시어머니는 가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어떤 노래가 좋은지, 어떤 가수가 잘생겼는지, 무대 의상은 어떤지, 마치 10대 소녀처럼 수다를 떠시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태수는 저녁 내내 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공연 얘기를 하셔도 대충 네 하고 맞장구만 쳤죠. 그리고 유독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했어요. 태수야, 어머니 말씀 좀 들어드려. 선영이 살짝 눈치를 주자 태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죠. 미안해요, 어머니. 회사 일이 좀. 괜찮아. 바쁘겠지. 시어머니는 이해한다는 표정이셨지만 선영이 보기에는 조금 서운해 보이셨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티켓 종이를 들여다보셨어요. 공연 날짜를 달력에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그날까지 몇 일 남았는지 세어보시기도 했죠. 선영아, 우리 그날 뭐 입고 갈까? 어머니께서 예쁜 옷 입으시면 돼요. 저도 단정하게 입고 갈게요. 그래, 오랜만에 외출하는 거니까 예쁘게 꾸미고 가자. 공연은 한 달 후였어요. 선영은 그날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기대하며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어떤 노래를 들을 수 있을지, 어떤 가수들이 나올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거든요. 태수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보다도 더 일찍이었죠.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선영과 시어머니만 남았어요. 선영아, 정말 고마워. 이런 기쁨을 주다니. 어머니, 저도 같이 가서 좋은 시간 보낼 생각에 설레요. 며칠이 지나도록 시어머니는 공연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셨어요. 선영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티켓을 구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죠.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태수가 그 티켓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의 설렘은 식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달력을 확인하시고 공연 날짜까지 몇 일 남았는지 세어보시곤 했죠.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 친 날짜를 보시며 혼자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선영아,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 그러게요, 어머니. 벌써부터 이렇게 설레시면 그날까지 어떻게 기다리세요? 선영은 웃으며 시어머니와 함께 달력을 들여다봤어요. 12월 15일까지 아직 3주가 넘게 남아 있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내일 당장인 것처럼 느껴지는 모양이었죠. 나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젊었을 때도 이렇게 뭔가를 기다려본 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70평생 살아오시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는 일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으셨던 거죠. 자식들 키우고 살림하고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지내오셨으니까요. 이런 순수한 기대감을 느끼시는 모습이 선영에게는 더욱 소중해 보였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는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을 챙겨보시며 공연에 나올 가수들을 미리 익히고 계셨어요.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무대 의상은 어떤지, 춤 동작은 어떤지 꼼꼼히 살펴보시곤 했죠. 선영아, 이 가수 정말 잘생겼지? 노래도 잘하고. 정말 그러네요, 어머니. 실제로 보시면 더 멋있을 거예요. 그러게, 텔레비전으로만 봐도 이런데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 시어머니는 가수들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마치 처음 연예인을 좋아하게 된 소녀처럼 수줍어 하시면서도 설레는 표정이셨죠. 그런데 이상한 건 태수였어요. 며칠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겉으로는 여전히 무관심한 척했지만 선영이 보기에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주로 뉴스를 보거나 간단한 게임을 했는데 요즘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간이 확연히 늘어났어요. 그것도 혼자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에요. 태수는 평소 표정이 무덤덤한 편이었는데 폰을 볼 때만큼은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거나 눈빛이 부드러워지거나 하는 변화들이었죠. 선영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서 남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보,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어느 날 저녁 선영이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태수는 깜짝 놀란 듯 급하게 폰 화면을 끄며 대답했죠. 회사 동료들.
요즘 새 프로젝트 때문에 연락할 일이 많아서 회사 일인데 저녁에도 계속 확인해야 해? 좀 쉬면 안 돼? 연말이라 정말 바빠. 팀장이 자꾸 확인하라고 해서 이해해줘. 태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선영은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어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보이는 그 미묘한 웃음이 단순한 업무 연락에서 나오는 반응 같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메시지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태수가 보이는 반응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어요. 더 이상한 건 태수가 공연에 대해 은근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선영이 공연 얘기를 할 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대화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거나 TV 소리를 높였을 텐데 요즘은 조용히 듣고 있었죠. 공연장이 어디라고 했지? 어느 날 갑자기 태수가 물어봤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관심 갖지 않을 질문이었죠. 롯데 콘서트홀이야. 잠실에 있어. 왜? 아니, 그냥 교통이 어떨까 해서. 지하철로 가기 편해? 지하철역에서 가까워. 2호선 잠실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왜 갑자기 궁금해해?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주차는 어때? 선영은 남편이 갑자기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게 신기했어요. 평소 같으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갔을 텐데 말이에요. 지하에 주차장 있대.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봐? 혹시 관심 생겼어?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태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선영이 보기에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눈빛에서 단순한 걱정 이상의 뭔가를 느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태수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특히 외출 패턴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주말에 집에서 쉬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친구 만난다. 회사 사람들과 모임 있다며 자주 나가곤 했죠. 여보, 요즘 정말 바쁘네. 주말에도 나가고. 응, 연말이라 송년회도 많고 모임도 많고. 미안해. 하지만 태수가 외출하고 돌아올 때의 분위기를 보면 단순히 업무나 남자들끼리의 모임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처럼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평소보다 말도 많아졌어요. 어떤 날은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태수가 콧노래를 부르는 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일이었죠. 결혼 초기에도 그렇게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자주 보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한 주가 넘도록 태수의 이런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무관심한 척했지만 선영은 남편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오후 선영이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선영아, 태수가 요즘 좀 다르지 않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선영은 빨래 집게를 든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도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계셨던 거죠.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가족들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으시는 어머니의 관찰력이 놀라웠어요. 공연 얘기만 나오면 귀를 기울이더라고. 전에는 관심도 없어 했는데. 그리고 요즘 기분이 참 좋아 보여. 어머니도 느끼셨어요? 응. 얼굴에서 생기가 나고 뭔가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시어머니의 관찰력은 정말 예리했어요. 선영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글쎄요. 회사 일이 잘 풀렸나 봐요. 선영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수의 변화가 단순히 업무적인 성과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태수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공연 관련 정보를 은근히 수집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공연 몇 시에 시작한다고 했지? 7시야. 왜 갑자기?
아니, 그냥 끝나는 시간이 궁금해서. 보통 2시간 반 정도 한다니까 9시 30분쯤 끝날 거야. 앙코르까지 하면 10시 가까이 될 수도 있고. 태수는 그런 정보를 들을 때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어떤 일정을 맞춰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주변에 괜찮은 식당 있나? 공연장 주변에? 롯데월드몰에 식당 많이 있어. 왜? 저녁도 먹고 와야 할 텐데. 선영은 남편이 갑자기 이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게 정말 의외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선영은 우연히 태수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는 걸 봤어요. 화면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롯데 콘서트홀이라는 글자가 확실히 보였어요. 여보, 뭐 찾고 있어? 태수는 깜짝 놀라며 급하게 폰을 뒤집어 놓더군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혹시 우리 공연장 정보 알아봐 주는 거야? 응, 그런 거지. 헤매면 안 되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태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선영은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이 그런 식으로 미리 정보를 알아볼 성격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보통 그런 건 선영이 다 알아서 했는데 갑자기 태수가 나서는 게 이상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태수가 공연 당일 날씨까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12월 15일 금요일 날씨 어떠대? 아직 일주일도 더 남았는데 벌써 날씨를 왜?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 옷차림이라든지. 선영은 남편이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건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날 밤 선영은 잠자리에서 태수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정말 괜찮아? 요즘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평소보다 신경 쓰는 게 많아진 것 같아. 우리 공연 얘기에도 관심 보이고 정보도 알아보고. 아,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니까 나도 조금은 신경 쓰게 되더라고. 정말? 그럼 다행이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태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선영은 완전히 납득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변화가 단순히 가족에 대한 관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뭔가 다른, 더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한 주가 더 지나면서 태수의 행동은 더욱 묘해졌어요. 공연 당일이 다가올수록 뭔가 기대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말이에요. 12월 15일이 금요일이네. 어느 날 태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응, 금요일 저녁이니까 교통이 좀 복잡할 수도 있어. 그러게. 미리 일찍 출발해야겠다. 선영은 남편이 갑자기 시간 계획까지 세우는 게 신기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며칠이 더 지나도록 태수의 이런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무관심한 척했지만 선영은 남편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태수가 스마트폰을 볼 때의 표정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기대에 찬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가끔 혼자 미소를 짓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느 날은 태수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는 걸 봤어요. 평소 외모에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 머리 모양을 만지작거리고 옷차림도 확인하고 마치 누군가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머리 자를 생각이야? 아니야. 그냥 좀 길어진 것 같아서. 그럼 미용실 가서 정리하고 와. 너무 부스스해. 그래, 시간 되면 가봐야겠다. 하지만 태수는 그 후에도 계속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단순히 머리가 길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죠. 선영은 이런 남편의 변화가 조금 의외였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가족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어요. 태수의 관심이 정말로 가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태수가 그 공연을 통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한 주가 넘도록 태수의 이상한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공연이 다가올수록 뭔가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선영은 남편이 가족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런데 공연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 선영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선영 대리님. 다음 주 금요일 건강검진 예약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건강검진요? 다음 주 금요일이요? 선영은 순간 당황했어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예약한 게 맞았지만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 예약되어 있습니다. 종합검진이라 하루 종일 소요될 예정이고요.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2월 15일. 바로 미스터트롯 공연 당일이었거든요. 혹시 날짜 변경이 가능할까요? 죄송합니다. 이미 12월 예약이 모두 찼고 특히 연말이라 내년 2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단체 검진 일정이라 개별 변경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럼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확정된 일정이라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영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몇 달 전에 건강검진 날짜를 잡을 때는 공연 일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냥 적당한 날짜로 골랐는데 하필 그날과 겹칠 줄이야. 어떻게 하지? 선영은 정말 난감했어요. 건강검진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거였고 빠지면 나중에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약속도 너무나 소중했죠. 어머니가 얼마나 이 공연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선영은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어요. 병원에도 연락해보고 회사 인사팀에도 문의해봤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이미 확정된 일정이라 변경이 어렵다는 거였죠.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영은 이 상황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공연 당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서. 선영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기대해 왔는데 결국 함께 갈 수 없다니.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건강이 우선이니까. 시어머니는 실망을 감추려고 애쓰시며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서 아쉬움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정말 미안해요. 몇 달 전에 예약한 건데 완전히 깜빡했어요. 다른 날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어디서도 안 된다고 하네요. 선영은 정말 미안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대하고 계셨는지 알고 있었고 자신도 어머니와 함께 그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때 태수가 무심한 듯 말했어요. 그럼 내가 어머니 모시고 갈까?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영도 시어머니도 태수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무관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함께 가겠다고 하다니요. 선영은 남편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겉으로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한. 정말? 여보가 가겠다고? 응. 어차피 티켓도 구했는데
그냥 버리기는 아깝잖아. 어머니 혼자 가시기도 그렇고. 태수의 말투는 여전히 시큰둥했지만 선영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 태수라면 그냥 다음 기회에 가자고 했을 텐데 갑자기 자신이 나서겠다고 하다니.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면서도 조금 걱정스러워 보이셨어요. 태수야, 정말 괜찮겠니? 너가 좋아하는 음악도 아닌데. 괜찮아요, 어머니. 한 번쯤은 볼만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면. 태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선영이 보기에는 여전히 뭔가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었죠. 여보, 정말 고마워. 어머니 잘 모셔드려. 알았어. 그런데 나도 그런 공연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선영은 남편에게 공연장 위치며 주차 방법이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가수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태수는 평소 같으면 대충 들었을 텐데 의외로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어요. 공연장 근처에 괜찮은 식당도 있으니까 어머니랑 저녁도 먹고 와. 응, 알겠어.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며칠이 지나면서 태수의 태도는 더욱 이상해졌어요. 공연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특히 좋아하시는 가수가 누구예요? 글쎄, 다 좋지만 젊은 가수들이 참 잘하더라고. 아, 그래요?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선영은 남편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며 조금 감동했어요. 평소 가족 일에 무관심했던 태수가 이런 변화를 보이다니. 공연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태수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그날 뭐 입고 가면 될까? 너무 캐주얼하면 이상할까? 공연장이니까 좀 단정하게 입는 게 좋겠지. 정장까지는 아니어도 깔끔하게. 그럼 셔츠에 재킷 정도면 될까? 선영은 남편이 이렇게 옷차림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응, 그 정도면 괜찮아. 어머니도 예쁘게 차려입고 가실 거야. 며칠 뒤 공연 이틀 전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무엇을 입고 갈지 고민하시며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선영아, 이 옷 어때? 너무 화려한가?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공연장에서 가장 멋진 분이 되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조금 아쉬워하시면서도 기대에 찬 표정이셨어요. 선영과 함께 가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태수가 함께 가준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태수가 요즘 바쁜데도 시간 내준다니 고마운 일이야. 그러게요. 신랑도 어머니랑 좋은 시간 보내실 거예요. 선영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태수가 정말 어머니를 잘 모셔드릴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평소 성격을 보면 그냥 의무감으로 따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태수의 최근 변화를 보면 적어도 성의는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공연 정보도 미리 알아보고 옷차림도 신경 쓰고 식당 정보까지 확인하고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공연 전날 저녁 태수가 선영에게 말했어요. 내일 몇 시에 나가면 될까? 공연이 7시니까 5시 30분쯤 나가면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니랑 저녁도 먹어야 하고. 알겠어. 어머니가 피곤해 하시지 않게 잘 모셔드릴게. 선영은 남편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어머니를 배려하려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공연 당일 아침 선영은 일찍 일어나서 병원에 갈 준비를 했어요. 건강검진은 오전 일찍 시작되어서 하루 종일 걸릴 예정이었죠. 어머니,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고마워, 선영아. 너도 검진 잘 받고 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셔서 옷도 예쁘게 차려입으시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하셨죠.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설레하시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태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공연이 저녁이라서 서두를 필요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평소보다 좀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어요. 여보, 어머니 잘 모셔드려. 공연장은 지하철 2호선 잠시역에서 10분 거리야. 주차는 지하 2층에 하면 되고.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 좋아하시는 모습 보고 올게. 태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선영이 보기에는 뭔가 다른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것 이상의 뭔가. 하지만 선영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가족 일에 관심을 보이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선영은 병원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기대하셨는데 자신이 함께 가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텐데. 선영은 병원에 도착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공연장에 가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아쉬웠죠. 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계속 시간을 확인했어요. 지금쯤 어머니와 태수가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어머니가 설레어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늦게 검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조용했어요. 당연히 두 분은 아직 공연장에 계시겠죠. 아마 지금쯤 좋아하시는 가수들의 무대를 보며 행복해하고 계실 거예요. 선영은 혼자 저녁을 간단히 먹으며 시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지금쯤 무대 위에서 좋아하시는 가수들이 노래를 하고 있을 거고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하고 계실 거예요. 내일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선영은 시어머니가 공연 후기를 들려주실 생각에 미리 기대가 되었어요. 어떤 가수가 제일 좋았는지, 어떤 노래가 인상 깊었는지, 무대는 어땠는지 상상만 해도 즐거웠죠.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어요. 그날 밤 벌어질 일이 자신의 예상과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알게 될 진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도. 두어 주가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바뀔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두어 주가 흐르며 선영은 그날 밤의 이상한 기억을 되짚어보곤 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태수가 집에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거든요. 선영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현관문 소리를 듣고 반갑게 맞이했죠. 여보, 늦었네. 어머니는? 어머니는 피곤하셔서 먼저 들어가서 주무셔. 태수는 그렇게 말하며 구두를 벗었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 뭔가 다른 종류의 만족감이 얼굴에 어려 있었어요. 공연 어땠어?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셨지? 그럭저럭이었어. 나는 좀 시끄럽더라. 내일 어머니한테 직접 들어봐. 태수는 피곤한 듯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선영이 보기에는 피곤하다기보다는 뭔가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선영은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 섰어요. 혹시 어머니가 깨어 계시면 공연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방 안은 조용했고 어머니는 이미 깊이 잠드신 것 같았어요. 내일 아침에 자세한 얘기 들어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하지만 선영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어머니의 표정이 별로 밝지 않았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젯밤 공연 정말 좋으셨죠? 선영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응? 아, 공연. 시어머니는 뭔가 멍한 표정이셨어요. 몇 달 동안 그렇게 기대하셨던 공연을 보고 온 사람치고는 너무 담담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어리둥절해서. 선영은 시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시어머니는 공연에 대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선영이 물어봐도 응, 좋았어 정도로만 대답하실 뿐이었죠. 이상했어요. 그렇게 기대하셨던 분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다니.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오후 선영은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태수는 회사에 가고 집에는 둘만 있었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공연 이후로 좀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선영아, 사실은.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공연을 못 봤어. 선영은 시어머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공연장에 못 갔어. 나는 집에서 드라마 보고 잤어. 순간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그럼 공연을 안 보신 거예요? 응. 태수가 나가기 직전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못 가겠다고 집에서 쉬라고 하고 혼자 어딜 나가더라. 병원에 가나 보다 했어. 선영은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그렇게 기대하셨던 공연을 결국 못 보셨다니. 그럼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태수가 늦게 들어올 거라고 해서 드라마나 보다가 일찍 잤어. 너도 검진 받느라 힘들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선영을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실망스러우셨을 텐데. 뭘, 나이 들어서 그런 데 가는 것도 쉽지 않지. 태수가 배 아프다는데 억지로 갈 수도 없고.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선영이 보기에는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았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평소처럼 활기차지도 않으셨거든요. 너가 고생해서 구한 티켓인데 못 가서 속상하더라. 이 말을 듣고 선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하고 계셨는지 알고 있었는데 결국 못 보시게 되었다니. 그것도 바로 그날 나가기 직전의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검진만 아니었다면. 아니야, 선영아. 너가 왜 미안해해. 너의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선영은 자책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함께 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날 저녁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선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어머니 말씀 들었어. 왜 어머니를 두고 혼자 갔어? 태수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걸 어머니가 말씀하셨구나. 당연히 말씀하시지. 왜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어?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정말 배가 아팠어. 갑자기 속이 뒤틀리면서 어머니 모시고 가다가 중간에 화장실 찾아 헤맬 수도 없고. 태수는 그럴듯하게 설명했지만 선영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럼 너도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혼자 간 거야? 티켓이 아까워서.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약 먹고 혼자라도 가봤지. 혼자 가서 재미있었어? 뭐, 그냥 그랬어. 사람들 많았으니까. 태수는 대충 넘어가려고 했지만 선영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선영은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렸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지내시려고 노력하셨지만 예전처럼 트롯 노래를 흥얼거리지는 않으셨어요.
TV에서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이 나와도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죠. 어머니 기운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 선영은 시어머니의 변화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기대하셨던 일이 무산되면 누구나 실망할 테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실망을 겪으시기에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한 건 태수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실망하고 계시는데도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공연 다음 날부터 기분이 더 좋아 보였죠. 여보, 어머니가 많이 실망하셨어. 좀 더 신경 써드려. 나도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그래도 어머니 앞에서는 좀 미안하다는 표현이라도. 알겠어. 나중에 다른 공연 있으면 그때 모셔드리지. 태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한 주가 더 지나면서 선영은 다른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태수가 공연 당일 입고 갔던 옷을 정리하다가 작은 스티커를 발견한 거예요. 공연장에서 주는 기념품 스티커 같았는데 꽤 예쁘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이런 것도 줬나 보네. 선영은 그 스티커를 보며 생각했어요. 태수가 그런 걸 챙겨올 성격은 아닌데 평소 같으면 그냥 버렸을 텐데 옷에 붙어 있다니 신기했어요. 며칠 뒤에는 태수의 차에서 주차권을 발견했어요. 롯데월드몰 주차권이었는데 공연 당일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롯데월드몰에서 주차했구나. 선영은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공연장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왜 롯데월드몰에 주차했을까? 두어 주가 흐르는 동안 이런 작은 의문점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모아놓고 보니 뭔가 이상한 패턴이 보였어요. 어느 날 오후 딸 지연이 집에 놀러 왔어요. 지연은 평소 할머니와 특히 친했기 때문에 바로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챘죠.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지연이가 와서 반가워. 하지만 지연은 예민한 아이라서 할머니의 변화를 금방 알아챘어요. 엄마,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야? 평소랑 너무 달라 보이시는데. 선영은 지연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해 줬어요. 미스터 트롯 공연을 기대하셨던 것부터 자신이 검진 때문에 못 가게 된 것, 태수가 대신 모시고 가기로 했던 것, 그런데 결국 할머니는 집에 계시고 아빠만 혼자 갔던 일까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할머니가 그렇게 기대하셨는데 왜 갑자기 혼자 집에 계시게 됐을까? 지연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빠가 배 아프다고 해서 할머니 못 모시고 갔다는 거지? 그럼 아빠도 안 가면 되는 건데 왜 혼자 갔을까? 그러게. 나도 그게 이상해. 지연은 젊은 사람답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봤어요. 엄마, 그런데 아빠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았어? 전에도 그랬고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선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딸 앞에서 남편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러웠어요. 아빠는 원래 그런 거 있잖아. 아니야, 엄마. 나도 느꼈어. 뭔가 예전과 달라졌어. 더 신경 쓰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정작 할머니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고. 지연의 말을 듣고 선영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맞았어요. 태수의 변화는 공연 훨씬 전부터 시작됐었고 그 변화가 정말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날 저녁 지연이 돌아간 후에도 선영은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말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태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두어 주가 더 흘러가면서 선영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될 줄은 아직 몰랐어요. 한 달여 고민 끝에 선영은 도저히 이 의문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시어머니의 우울한 모습을 매일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했고 태수의 이상한 행동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의심스러워졌거든요. 특히 태수는 공연 이후로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실망하고 계시는데도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고 심지어는 평소보다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또 나가? 응,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요즘 정말 모임이 많네. 연말이라 그래. 금방 올게. 태수는 그렇게 말하며 나갔지만 돌아올 때면 항상 기분 좋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뭔가 즐거운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선영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어요. 딸 지연이 주말에 놀러와서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죠. 엄마, 나 요즘 팬카페 활동하고 있어. 팬카페? 누구 팬카페? 미스터 트롯 팬카페야.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셔서 나도 관심 갖게 됐거든. 거기에 후기 사진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지연의 말을 듣고 선영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지연아, 혹시 12월 15일 그날 공연 사진들도 많이 있어? 당연하지. 수백 장도 넘게 올라왔어. 왜? 혹시 그 사진들 좀 볼 수 있을까? 어머니가 못 보신 공연이 어땠는지 궁금해서. 그럼 같이 볼까? 지연은 노트북을 가져와서 팬카페에 접속했어요. 정말 엄청난 양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와, 진짜 많다. 이걸 언제 다 봐? 엄마, 걱정 마. 내가 날짜별로 정리해서 찾을 수 있어. 지연은 능숙하게 12월 15일 공연 사진들을 검색했어요. 그런데 사진의 양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봐야 하지? 그때 지연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엄마, 아빠가 그날 뭐 입고 갔는지 기억해? 그걸 단서로 찾아보자. 회색 재킷에 검은 셔츠 입고 갔었어. 좋아. 그럼 그런 옷 입은 사람들 위주로 찾아보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사진들을 뒤져봤어요. 수백 장의 사진을 넘기면서 혹시 태수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연이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엄마, 이거 아빠 아니야? 선영은 급하게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무대에서 조금 떨어진 관객석에서 찍힌 사진이었는데 뒷모습이지만 확실히 태수와 비슷한 체형의 남자가 보였어요. 어디야? 여기, 이 사람. 회색 재킷 입고 체형도 비슷하고. 선영은 자세히 봤지만 뒷모습만으로는 확신하기 어려웠어요.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지가 않네. 그런데 엄마, 이 재킷. 집에 있는 그 재킷이랑 똑같지 않아? 지연의 말을 듣고 선영도 자세히 봤어요. 재킷의 색깔이나 디자인이 정말 비슷해 보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엄마, 좀 더 찾아보자. 다른 각도에서 찍힌 사진도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더욱 집중해서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20분쯤 더 지났을 때 지연이 다시 손을 멈췄어요. 엄마, 이건 어때? 이번에는 좀 더 선명한 사진이었어요. 여전히 뒷모습이었지만 옆에서 찍힌 각도라서 옆 얼굴이 조금 보였어요. 어머, 이건.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태수와 닮은 것 같았거든요. 지연아, 이 사진 좀 더 크게 볼 수 있어? 응, 잠깐만. 지연이 사진을 확대했어요. 그런데 확대하니까 화질이 좀 떨어져서 확실히 알아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확신하기는 어렵네. 하지만 선영의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태수가 맞는 건 아닐까? 며칠이 더 지나면서 선영은 계속 그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태수를 볼 때마다
그날 입고 갔던 재킷과 비교해 보곤 했죠. 어느 날 선영은 용기를 내서 태수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재킷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재킷을 꺼내서 살펴보는데 주머니에서 뭔가가 나왔어요. 작은 종이 쪼가리였는데 자세히 보니 음료수 영수증이었어요. 롯데월드몰 스타벅스 12월 15일. 선영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12월 15일, 바로 공연 당일이었거든요. 시간을 보니 오후 5시 30분이었어요. 5시 30분? 그 시간이면 선영은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태수가 집에서 나간 게 5시쯤이었으니까 집에서 롯데월드몰까지 가는 시간을 생각하면 딱 맞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영수증을 보니 음료수가 2잔 주문되어 있었거든요. 아메리카노 2잔? 선영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태수 혼자 갔다면서 왜 2잔을 주문했을까요?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영수증과 팬카페 사진, 그리고 그동안의 태수 행동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 혹시, 선영은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죠. 며칠 뒤 지연이 다시 집에 왔을 때 선영은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지연아, 이거 봐. 아빠 재킷에서 나온 거야. 스타벅스 영수증? 12월 15일. 아메리카노 2잔? 지연도 금방 의문점을 발견했어요. 엄마, 이상하네. 아빠 혼자 갔다면서 왜 2잔? 나도 그게 궁금해. 그럼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간 거 아니야? 지연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지연의 추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그리고 시간 봐. 5시 30분이면 공연 시작 전이잖아. 공연장 가기 전에 누군가랑 만났다는 얘기 아니야? 지연아, 엄마, 나 더 찾아볼 수 있어. 팬카페에 사진이 정말 많거든. 혹시 더 선명한 사진이 있을지도 몰라. 지연은 다시 노트북을 가져와서 팬카페 사진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꼼꼼히 살펴봤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연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 이거 봐. 선영이 급하게 달려가서 화면을 봤어요. 이번에는 정말 선명한 사진이었어요. 공연장 로비에서 찍힌 사진인데 태수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머, 이건... 선영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정말 태수가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옆에 있는 여자였어요. 엄마, 이 여자 누구야? 아빠랑 같이 있는데. 선영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꽤 젊은 여성이었고 태수와 친밀해 보이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지연아, 이 사진 저장할 수 있어? 당연히 할 수 있지. 엄마, 그런데 정말 아빠 맞는 것 같아? 선영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체형, 옷차림, 옆얼굴, 모든 게 태수와 일치했어요. 지연아, 다른 사진도 더 찾아볼 수 있을까? 혹시 더 확실한 증거가... 응, 찾아볼게. 그런데 엄마,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야? 선영도 알고 있었어요. 만약 이 사진 속 남자가 정말 태수라면,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떤 관계라면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지연아,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할머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당연히 그렇게 할게, 엄마.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선영은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랐고, 만약 정말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한 달여 고민하며 쌓인 의혹들이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될 줄은 아직 몰랐어요.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며칠이 더 지나면서 선영과 지연의 수사는 더욱 치밀해졌어요. 팬카페에서 발견한 사진과 스타벅스 영수증은 분명히 뭔가 있다는 강력한 단서였지만 아직 결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엄마, 나 더 찾아봤는데 정말 대박인 걸 발견했어. 지연이 주말에 집에 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뭘 찾았는데? 팬카페에서 그날 후기들을 더 자세히 봤거든. 그런데 어떤 분이 되게 자세한 후기를 올렸어. 지연은 노트북을 켜며 설명을 계속했어요. 이분이 공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더라고. 그런데 여기 봐, 엄마. 화면에는 공연장 휴게실에서 찍힌 사진이 나타났어요. 중간 휴식 시간에 관객들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그 한 구석에서 선영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태수와 그 여자가 나란히 앉아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커플티를 입고 말이에요. 어머, 저것 봐. 저 옷. 선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태수가 입고 있는 회색 재킷 안에 검은 셔츠 대신 진한 보라색 니트를 입고 있었고 옆에 있는 여자도 똑같은 색깔의 보라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커플티 아니야? 완전히 똑같은 색깔이잖아. 그러게. 그런데 집에서 나갈 때는 검은 셔츠를 입고 나갔는데 선영은 기억을 되짚어 봤어요. 태수가 그날 분명히 검은 셔츠를 입고 나갔는데 이 사진에서는 보라색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중간에 옷을 바꿨다는 얘기네. 그럼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잖아. 지연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라는 증거였죠. 지연아, 이 사진도 저장해놔. 이미 했어, 엄마. 그런데 더 있어. 지연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공연이 끝난 후 나가는 관객들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태수와 그 여자가 손을 잡고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어머나. 선영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태수가 시어머니 대신 다른 여자와 공연을 본 게 분명했어요. 엄마,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게. 어떻게 알아볼까? 그때 지연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어요. 엄마, 혹시 아빠 SNS 확인해 본 적 있어? SNS? 아빠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다 하셔. 한번 찾아볼까? 지연은 바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태수의 이름과 회사명을 조합해서 여러 SNS를 찾아봤죠. 있다. 아빠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 정말? 나는 전혀 몰랐는데.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태수가 SNS를 한다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비공개 계정이네. 팔로워도 많지 않고 어떻게 볼까? 지연이 고민하고 있을 때 선영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지연아, 너 계정으로 팔로우 신청해 볼까? 아빠가 너라는 걸 알면 승인해 줄 수도 있어. 좋은 생각이야, 엄마. 지연은 바로 팔로우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다행히 몇 시간 후 승인이 났어요. 됐다. 이제 아빠 인스타 볼 수 있어. 두 사람은 태수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최근 게시물들을 보니 태수가 혼자 찍은 사진들이 많았는데 댓글을 보니 어떤 여자가 계속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친밀한 톤으로 말이에요. 엄마, 이 사람 봐. 이름이 김미정인데 아빠 게시물마다 댓글 달고 있어. 김미정? 선영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태수 주변 사람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 사람 프로필 들어가 볼까? 지연이 김미정의 프로필을 클릭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12월 15일에 올린 게시물이 있었는데 오늘 최고의 밤, 특별한 사람과 함께라는 문구와 함께 미스터 트롯 공연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엄마, 이거야. 사진을 자세히 보니 공연장 앞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배경에 태수의 뒷모습이 살짝 보였어요. 그리고 김미정이 입고 있는 옷이 팬카페에서 본 그 보라색 옷과 똑같았어요. 이제 확실해졌다. 선영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태수가 시어머니를 속이고 김미정이라는 여자와 공연을 본 게 분명했어요. 엄마, 그런데 더 있어. 이 사람 다른 게시물들도 봐. 지연이 김미정의 다른 게시물들을 보여줬어요. 최근 몇 개월간의 게시물을 보니 태수와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태수 얼굴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 배경이나 함께 찍힌 물건들로 밀어봤을 때 분명히 태수와 함께한 시간들이었어요. 이 사람 나이도 확인해봐. 김미정의 프로필을 보니 1983년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태수보다 15살 어린 42세였죠. 엄마, 이거 완전히 확실한 거 아니야? 아빠가 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선영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연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김미정 게시물들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언제부터 아빠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지. 두 사람은 김미정의 게시물을 시간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했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태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올라온 건 9월 말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와 함께 어떤 남자와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9월 말, 그럼 벌써 3개월이 넘었네. 그러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구나. 선영은 그 시기를 떠올려 봤어요. 9월 말쯤부터 태수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엄마,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아빠랑 만났을까? 글쎄, 회사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 김미정의 프로필을 더 자세히 보니 직업은 프리랜서 마케터라고 되어 있었어요. 태수가 다니는 회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때 지연이 또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엄마, 이거 봐. 대박이야. 12월 16일, 즉 공연 다음 날에 김미정이 올린 게시물이었어요. 어젯밤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자리에서 봐요. 라는 문구와 함께 공연 티켓 스톱을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티켓 좌석 번호가 선영이 예매했던 좌석 번호와 똑같았어요. 어머, 저 좌석. 우리가 예매했던 자리잖아. 맞아, 엄마. 1층 12열 15번, 16번. 완전히 똑같아.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태수가 선영과 시어머니를 위해 예매했던 그 소중한 자리에서 김미정과 함께 공연을 본 거였어요. 선영은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기대하셨던 자리에서 자신이 어렵게 구한 그 티켓으로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했다니.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연의 질문에 선영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거든요. 우선은 좀 더 생각해보자. 할머니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할머니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그날 밤 선영은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김미정의 SNS에서 본 그 사진들과 문구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며칠 동안 선영은 태수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태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앞에서도 태연하게 구는 모습을 보면 더욱 화가 났죠. 여보, 어머니 요즘 기운이 없으셔. 좀 더 신경 써드려. 알고 있어. 나중에 다른 공연 있으면 모셔드릴게. 태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선영이 보기에는 전혀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대답일 뿐이었죠. 충분한 확신을 가지게 된 후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선영은 결심을 굳혔어요. 이제 태수와 정면으로 맞설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태수에게 확실한 응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선영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순간이 다가올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니 선영은 태수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9월부터 시작된 미묘한 변화들이 모두 김미정과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9월 말 어느 날 태수가 갑자기 새 향수를 사왔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되었어요. 여보, 향수 바꿨어? 냄새가 다른데? 아, 회사에서 선물로 받은 거야. 그냥 한번 써봤어. 그때는 단순히 회사에서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김미정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어요. 10월 초부터는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 무관심했던 태수가 갑자기 새 셔츠를 사오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여보,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회사에서 뭔가 있어?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선영은 남편이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게 다른 여자를 위한 것이었던 거죠. 특히 스마트폰 사용 패턴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폰을 거의 만지지 않았는데 9월 말부터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게임이나 뉴스를 보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 보니 메신저 앱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것도 혼자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에요. 여보,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선영이 물어보면 태수는 급하게 화면을 끄며 대답했어요. 아,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김미정과 나누는 달콤한 대화였던 것 같았어요. 외출 빈도도 현저히 늘어났어요. 평소 주말에는 집에서 쉬는 편이었는데 10월부터는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또 나가? 요즘 정말 바쁘네. 친구들이랑 모임이 많아졌어. 나이 들수록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잖아.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니야,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라. 다음에 부부 모임 있으면 같이 가자. 태수는 그렇게 말하며 선영을 제외시켰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김미정과의 데이트였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무관심하긴 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는데 미스터 트롯 공연 얘기가 나올 때부터는 노골적으로 피하려고 했어요. 태수야, 어머니 말씀 좀 들어드려. 선영이 말해도 태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어, 알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공연에 대해 얘기하시면 자리를 피하거나 아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태수는 이미 김미정과 그 공연을 보기로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시어머니가 계속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11월 들어서는 거짓말이 더욱 교묘해졌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여보, 요즘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자주 야근하고 연말이라 그래.
프로젝트가 몇 개 겹쳐서. 하지만 태수가 야근을 했다고 하는 날에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면 이미 퇴근한 후였어요. 그때는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온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김미정과의 만남이었던 거죠. 12월 초에는 아예 대놓고 미스터 트롯 공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연장 어디라고 했지? 롯데 콘서트홀이야. 왜 갑자기? 아니, 그냥 교통편이 어떨까 해서. 그때는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 신경 써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김미정과의 데이트 코스를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죠. 심지어 공연 전날에는 머리까지 새로 했어요. 여보, 머리 했네? 어디 갈 일 있어? 그냥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내일 어머니 모시고 나가는데 너무 부수수하면 안 되잖아. 선영은 남편이 시어머니를 위해 몸단장까지 하는 게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김미정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였죠. 가장 치가 떨리는 건 공연 당일 아침의 모습이었어요.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옷도 신중하게 골라 입었어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신경 써? 공연 보러 가는 건데 그렇게까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일인데 내가 대충 차려입을 수는 없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태수는 거울 앞에서 여러 번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마치 중요한 데이트를 앞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 5시경 태수가 집에서 나가면서 한 말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뻔뻔스러웠어요. 어머니 가시죠. 선영이가 그렇게 기대했던 공연인데 제대로 보여드려야죠.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며 태수를 따라 나가셨어요.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 혼자 돌아오셨죠. 어머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태수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집에서 쉬라고 하고 혼자 나가더라. 그때 선영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몸이 아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게 계획된 연출이었던 거죠. 태수는 시어머니를 속이고 김미정에게 갔던 거예요. 그것도 선영이 어렵게 구한 그 소중한 티켓으로 말이에요. 더 화가 나는 건 공연이 끝난 후의 태도였어요. 다음 날부터 태수는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실망하고 계시는데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죠. 여보, 어머니가 많이 실망하셨어.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정말 배가 아팠는데. 그래도 좀 더 신경 써드려야 하지 않을까? 알겠어. 나중에 기회 되면 다른 공연 모셔드릴게.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형식적인 대답일 뿐이었죠. 그 후로도 태수는 계속 김미정과 만났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며 자주 나갔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 좋은 표정이었어요. 심지어는 집에서도 계속 스마트폰으로 김미정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선영이 볼 때마다 급하게 화면을 끄는 모습이 너무나 뻔했죠. 크리스마스 때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선영에게는 간단한 선물만 주면서 며칠 뒤에는 백화점에서 비싼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여보, 그거 뭐야? 아, 회사 사람 선물. 연말이라 챙겨줘야 할 게 많아서. 하지만 그 쇼핑백 안에는 여성용 액세서리가 들어있었어요. 선영이 우연히 본 건데 자신이 받은 선물보다 훨씬 비싼 거였죠. 지금 돌이켜보면 태수는 정말 뻔뻔했어요. 집에서는 평범한 남편인 척하면서 밖에서는 김미정과 연애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특히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70이 넘은 어머니가 그렇게 기대하셨던 공연을 빼앗아서 다른 여자와 즐겼다니. 이보다 더 배신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선영은 이제 모든 걸 알고 난 후 태수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중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영은 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태수에게 확실한 응징을 가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며칠 후 그 기회가 찾아올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선영의 오랜 참을성이 마침내 폭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신고 후 며칠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전, 선영은 마침내 행동에 옮기기로 결심했어요. 태수가 골프를 간다며 나간 사이 선영은 지연과 함께 준비해둔 모든 증거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정리했어요. 팬카페에서 프린트한 사진들, 김미정의 SNS 캡처, 스타벅스 영수증, 그리고 결정적인 커플티 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차곡차곡 배열해 놓았죠. 엄마, 정말 오늘 할 거야?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선영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몇 주간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드디어 폭발할 순간이 다가온 거였죠.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해? 충격받으시면 안 되는데. 어머니는 친구분 댁에 가셨어. 저녁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선영은 모든 걸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시어머니가 없는 시간을 노린 것도 지연이 와 있는 것도 모두 의도된 것이었죠. 오후 2시경 태수가 골프에서 돌아왔어요. 평소처럼 기분 좋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서는 태수는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금방 눈치챘죠. 지연이도 왔네. 그런데 왜 다들 이렇게 심각해? 태수가 거실로 들어서다가 테이블 위에 정리된 사진들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이게 뭐야? 여보 환자. 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소 온화한 선영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태수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훑고 있었어요. 여보,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구야? 선영이 커플티를 입고 김미정과 함께 있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다고? 그럼 이건? 이번에는 손을 잡고 공연장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모르겠고? 스타벅스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모르겠어? 태수는 점점 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워낙 증거가 확실해서 할 말이 없었죠. 선영아, 이거 어디서 구했는지가 중요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선영은 김미정의 SNS 캡처를 보여줬어요. 12월 15일, 오늘 최고의 밤, 특별한 사람과 함께. 이 특별한 사람이 누구야? 선영아, 이건 오해야. 오해? 뭐가 오해야?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내가 힘들게 구한 티켓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기대하셨던 그 자리에서 이 여자랑 데이트했다는 게 오해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어머니한테는 배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이 김미정이란 여자랑은 손잡고 공연 봤다는 게 뭐야?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선영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선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속이고 다른 여자랑 갈 수 있어?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눈물이었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그 티켓 구했는데 2만 명이 넘게 기다리면서 간신히 구한 그 자리에서 태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때 지연이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정말 실망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평소 아빠를 좋아했던 지연답지 않은 반응이었죠. 지연아, 난 아빠가 창피해.
다른 가족들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연의 말에 태수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선영이 다시 사진을 들고 태수 앞에 내밀었어요. 이 여자가 누구야? 언제부터 만났어? 선영아, 대답해. 언제부터 만났냐고. 9월. 9월부터? 그럼 벌써 4개월째네. 선영은 더욱 화가 났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관계였거든요. 회사 사람이야? 프리랜서? 우리 회사 일 도와주는. 나이는? 42. 42? 너보다 15살이나 어리네. 선영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중년 남자가 젊은 여자 만나서 기분 좋았어? 그래서 그렇게 우쭐대며 다닌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야?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 이 여자한테 돈도 많이 썼지? 크리스마스 때 그 비싼 선물도 이 여자 것이었고. 어떻게 알았냐고? 다 알아. 너가 얼마나 뻔뻔하게 이중생활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선영이 스마트폰을 꺼내 김미정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봐. 너 인스타그램도 찾았어. 지연이가 팔로우해서 다 봤거든. 태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자신의 은밀한 SNS 활동까지 들킨 줄 몰랐거든요. 아빠 인스타그램 댓글들 다 봤어. 이 김미정이란 여자랑 얼마나 끈적끈적하게 주고받았는지. 지연의 말에 태수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선영아,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선영이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우울해 하시는데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 오히려 더 기분 좋게 다녔잖아. 그건 뭐야? 이 여자랑 좋은 시간 보내서 기분 좋았던 거 아니야? 태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사과뿐이었죠. 선영아,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선영아. 그리고 나한테도 거짓말하고 가족들 다 속이고 4개월 동안 바람 피운 게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선영이 다시 사진들을 집어들었어요. 이 증거들 다 복사해놨어. 어머니한테도 보여줄 거고 너 회사 사람들한테도 보여줄 거야. 선영아, 제발. 지금 나한테 제발이라고 하는 거야? 선영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어요. 너가 그 여자랑 손잡고 다닐 때는 언제고 들켰다고 제발이야? 그때 태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선영아, 그 여자랑은 끝낼게. 정말 끝낼게. 지금 와서? 정말이야.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 제발 어머니한테는 뭐 말하지 말라고? 선영이 냉소했어요. 너가 어머니를 얼마나 상처 주었는지 알기나 해? 태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변명이 궁색하기만 했거든요. 선영아,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선영이 짐가방을 가져왔어요. 당장 나가. 선영아, 당장 나가라고. 이 집에서 나가. 선영이 태수의 옷들을 짐가방에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그런 뻔뻔한 얼굴로 있을 생각하지 마. 당장 나가. 태수는 어쩔 수 없이 짐가방을 들었어요. 선영아, 시간을 좀. 정말 잘못했어. 시간? 4개월 동안 시간이 없었어? 선영이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태수는 결국 집을 나갔어요. 2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순간이었죠. 며칠 만에 벌어진 이 장면으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 태수의 이중 생활은 완전히 끝난 거였죠. 선영의 복수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태수를 집에서 쫓아낸 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우선 선영은 시어머니께 모든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어머니도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일요일 저녁 시어머니가 친구 댁에서 돌아오신 후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무슨 일이야? 태수는 어디 갔어? 그게, 어머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선영은 준비해둔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보여드렸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시던 시어머니가 점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태수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대하셨던 공연을 그 여자와 함께 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내가 집에서 혼자 있던 그날. 네, 맞아요. 태수가 어머니를 속이고 그 여자와 공연을 본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셨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충격적인 일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선영아, 나는 정말 몰랐어. 태수가 그런 애가 아닌 줄 알았는데.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태수가 이런 일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 수는 없어요.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며칠 뒤 선영의 본격적인 계획이 실행에 옮겨졌어요. 우선은 태수의 직장부터였죠. 선영은 태수 회사의 인사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수 과장 부인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무슨 일이시죠? 남편이 회사에서 알게 된 프리랜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전화 저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혹시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언제든 가져가겠습니다. 선영은 다음 날 바로 회사를 찾아가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태수와 김미정의 사진들, SNS 캡처, 그리고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든 자료들을 말이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김미정이 회사와 일하는 프리랜서였고 태수가 기혼자로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확인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태수에게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과장, 인사팀으로 좀 와보시겠어요? 태수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인사팀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과 김미정의 관계가 회사에 모두 알려진 거였죠. 김 과장, 이 사진들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인사팀장이 선영이 제출한 사진들을 보여줬을 때 태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 부인께서 직접 가져다 주셨습니다. 김미정 씨와의 관계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태수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결국 회사에서는 태수에게 중징계를 내렸어요. 3개월 정직과 함께 김미정과의 모든 업무 관계를 차단했죠. 사실상 승진 기회도 완전히 날아간 거였어요. 하지만 선영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사회적 망신의 차례였죠. 선영은 일부러 동네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이 일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남편이요? 젊은 여자랑 바람 피워서 집에서 쫓아냈어요. 마트에서, 미용실에서, 동네 카페에서. 선영은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퍼뜨렸어요. 어머, 정말요? 김태수 씨가? 네, 저도 믿기지 않았는데 증거가 확실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어요? 시어머니 미스터 트롯 공연 보러 가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젊은 여자를 데리고 갔더라고요. 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계시고요. 이 얘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어머, 70이 넘은 어머니를 그렇게? 그건 너무하네요. 그러게요.
제가 힘들게 구한 티켓으로 바람둥이 짓을 하다니.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동네 경로당에서도 슈퍼마켓에서도 심지어 태수가 다니던 동네 헬스장에서도 이 얘기가 화제가 되었죠. 김태수 씨 아시죠? 그분이 바람을 폈대요. 진짜요? 부인이 그렇게 착하신 분인데 시어머니까지 속이고 말이에요. 정말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며칠 사이에 태수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김미정과의 관계였어요. 태수가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 징계를 받자 김미정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였어요. 태수 오빠, 이거 너무 심각한 것 같아. 미정아, 조금만 참아줘. 곧 정리될 거야. 정리되긴 뭐가 정리돼? 오빠 부인이 증거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김미정은 점점 태수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귀여운 남성과의 로맨스를 즐겼지만 일이 이렇게 커지자 무서워진 거였죠. 오빠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정아, 갑자기 왜 그래? 내 인스타그램까지 다 뒤져가면서 증거 수집한 거 알아? 너무 무서워. 결국 김미정은 태수를 완전히 차버렸어요. SNS도 차단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태수가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된 순간이었어요. 한편 태수는 임시로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집에는 돌아갈 수 없었고 회사에서는 눈총을 받았고 동네에서는 손가락질을 당했죠. 선영아, 제발 용서해줘. 집에 들어갈 수 없을까? 태수가 선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선영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결국 태수는 시어머니께 직접 사과하러 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태수야, 나는 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공연을 70평생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걸. 어머니, 너는 나를 완전히 속였어. 배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젊은 여자랑 놀러 갔잖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죠. 몇 주 동안 태수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반면 선영과 시어머니 그리고 지연은 서로를 더욱 의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수라는 짐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더 평화로웠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몇 달이 지나 봄이 찾아왔을 때 선영의 집에는 전에 없던 평화로움이 흘렀어요. 태수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나니 오히려 가족들 간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 며칠간은 많이 상처받아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밝아지셨어요. 선영아,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정말 고마워. 나는 너가 있어서 참 행복해. 시어머니와 선영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모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게 되었거든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배신 행위를 목격한 후 오히려 엄마와 할머니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엄마 아빠가 없어도 우리가 훨씬 행복한 것 같아. 정말? 너가 아빠를 그리워할까봐 걱정했는데. 아니야,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필요 없어. 우리 셋이면 충분해. 지연의 말에 선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딸까지 이렇게 생각해주니 더 이상 태수가 그립지 않았거든요. 3월 어느 화창한 봄날, 지연이 집에 와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할머니, 대박적인 소식이 있어. 뭔데 그렇게 신나? 미스터 트롯 봄 특별 공연이 있대. 그것도 전국 투어로.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사건 이후로 한동안 트롯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는데 봄이 되면서 다시 예전의 밝음을 되찾으셨거든요. 정말? 언제야? 다음 달이야.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팬카페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VIP 회원이 됐거든. 그래서 좋은 자리로 예매할 수 있어. 지연아, 정말? 응. 이번에는 우리 셋이 함께 가자. 할머니, 엄마, 그리고 나까지. 선영은 딸의 제안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지연이 할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그런데 티켓값이 비싸지 않을까? 엄마, 걱정 마. 내가 아르바이트비로 사줄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시어머니는 지연의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지연아, 고마워. 할머니가 뭘 그리 잘했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할머니, 울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데요. 그날부터 세 사람은 다가올 공연을 기대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어떤 옷을 입고 갈지, 어떤 노래를 들을 수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거든요. 드디어 공연 당일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고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진짜 가족끼리만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선영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시어머니를 보며 감탄했어요. 시어머니는 오늘을 위해 새 옷도 사시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예쁘게 하셨거든요. 선영아, 너도 참 예뻐. 지연이도 정말 예쁘고. 세 사람은 서로를 칭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선영은 작년 12월의 그 씁쓸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이제 진짜 가족끼리 함께 와서 너무 기뻤거든요. 할머니, 자리가 정말 좋네요. 지연이 예약한 자리는 1층 앞쪽의 최고 좌석이었어요. 무대가 정말 가까이 보이는 자리였죠. 지연아, 이런 좋은 자리를. 할머니, 저번에 못 보셨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보셔야 해요. 공연이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무대 위의 가수들을 보시며 정말 행복해 하시는 표정이었죠. 와, 진짜 멋있다. 시어머니는 마치 처음 공연을 보는 소녀처럼 신기해 하셨어요. 좋아하시는 가수가 나올 때마다 작은 박수를 치시며 미소를 지으셨죠. 선영도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번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야 진짜로 어머니의 꿈을 이뤄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공연 중간 MC가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함께 오신 분들 계시나요? 지연이 번쩍 손을 들었어요. 여기요. 할머니, 엄마랑 같이 왔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시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전체 관객들이 박수를 쳐줬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감동하셨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무대 위의 가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부모님께 헌정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 손을 맞잡고 함께 들어보세요. 세 사람은 손을 꼭 맞잡았어요. 시어머니의 손, 선영의 손, 지연의 손이 하나로 연결된 순간이었죠. 무대 위에서 흘러나오는 감동적인 노래를 들으며 세 사람 모두 눈물을 글썽였어요. 진짜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었거든요. 가족이 있어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든든합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정말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공연이 끝난 후 세 사람은 공연장 근처 카페에서 여운을 즐겼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선영아, 정말 최고였어. 저번에 못 봤던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 왜요?
저번에 봤다면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보는 기쁨을 놓쳤을 거잖아.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해.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저도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더 기뻤어요. 지연아, 할머니도 너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태수가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어머니,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니까요. 그러게,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거실에 앉아서 오늘의 추억을 나눴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네. 이거 앨범 만들어서 보관하자. 지연이 찍은 사진들을 보며 세 사람 모두 만족스러워 했어요. 행복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선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수라는 부담이 사라지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고 시어머니와 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태수는 가끔 연락을 해왔지만 선영은 더 이상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여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태수 씨,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지연이 말했어요. 엄마, 이혼 절차 밟는 게 어때?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선영은 법적으로도 태수와 완전히 결별하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봄이 깊어가면서 세 사람의 일상은 더욱 평화로워졌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트롯 노래를 흥얼거리시며 밝게 지내셨고 선영은 자신만의 취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요가 배우러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 좋지, 선영아. 너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지연이도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우리 가족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네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지연아,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껴볼 수 있어. 어머니, 저희야말로 어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맞아요, 할머니. 가족끼리 즐기는 게 진짜 행복이죠. 지연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가족끼리 즐기는 게 진짜 행복이지. 선영이 마지막으로 말했을 때 세 사람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태수라는 짐을 버리고 난 후 이들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혈연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평화로운 잠에 들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함께 행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가족의 행복은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하게 찾아온 거였어요. 가족의 진짜 행복은 배신이 아닌 믿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